모의고사. 자,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필기할 게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세요. 잘 봤어요, 시험? 어땠어요? 어려워? 나중에 이제 하고 해설을 보니 생각보다 개념 몇개 이제 오고 주고 때문에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 선생님 봤을 때는 15번, 21번, 22번을 제외하고는 공통에서는 도전해 볼 만해요.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게 뭐냐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에 나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좀 해보면 그래도 이건가 하면서 몇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오늘은 모의고사만 볼 겁니다. 모의고사 7번부터 해서 수원. 네. 수원 파트는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미안. 수투. 자꾸 헷갈려. 네. 수투 볼 거고, 내일은 확통 볼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은 수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0일 날 시험 끝나면,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수투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달력 하나만 찢어줄래? 사실상 이번 주, 다음 주 다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도보다는 우선 문제풀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자, 봅시다. 7번이에요. 7번. 7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적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정적분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A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지금 좌변은 X에 관한 식입니다. 변수가 X란 얘기예요. 우변도 마찬가지. X에 관한 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좌변은 A에서 A까지 FT, DT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좌변에 A를 대입했으면 우변에도 뭘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A를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를 하면 얘가 0이니까 A제곱은 1이 되면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래 놓고 F0이 0보다 크답니다. 자, 우리 적분도 배웠어요. 그죠?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굳이 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합니다. fx-fa. 자, 요거를 봐요. 이게 아니라, 라지 f네. 적분을 할 게 아니라 양변을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fx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얘 미분하면 fx 되는 거? 잘 모르겠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우변을 보니까 2x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보다 크대요.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a가 나오는데 이게 0보다 크려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9번. 9번. 지난번에 4월 달에 본 종로 모의고사보다는 사뭇 달라요. 그쵸? 종로 모의고사는 조금 더 응용을 많이 하고 좀 더 복잡한 식을 갖다 넣었었다면 여기서는 식이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개념에 대한 거 이렇게 나타냈던 거예요. 얘를 먼저 해서 자 요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x제곱 플러스 x가 곱해진 게 fx인 거야. 됐죠? fx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단순히 다항함수래요. 그냥 이렇게 다항함수라고 나오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항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수도 찾아야 되고 각 항의 개수들도 다 찾아줬어야 돼. fx를 직접 찾으려면. 근데 저렇게 다항함수라고 등장을 하는 순간 아 그냥 넣고 계산해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gx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gx도 뭐냐면 다항함수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요. 그 다음 줄을 봤더니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g1은 0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 알겠어요? 중간 과정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어요. 여기 중간 과정엔 뭐가 있냐면 얘가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단순히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특징... G1은 4예요. 왜 0이라고 해놨지? 미안. 4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항함수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h가 0으로 가.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은 1로 갑니다.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4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얘가 4니까 함수값도 4야.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헛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거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G1이 4라는 건 나왔어. 그 다음에 얘를 식을 다시 써요. 보기 힘드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랜다. g 1 플러스 h 마이너스 4가 뭐라 그랬냐면 g1이라 그랬어요. 여기다 g1을 갖다 놔요. 여기서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g'1이라고 부르는 미분계수예요. g'1이 얼마란 얘기야? 얘가 9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식을 바꿔서 씁니다.
G1은 4라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봐요. 그럼 G1은 2 곱하기 F1이 나오고 요게 4니까 F1은 얼마예요? 2 이렇게. 자, 여기는 갖다 대입해서 하려고 했더니 좀 식이 복잡해서 미분계수 도함수를 이용합니다. 도함수를 이용할 거라서 G'X를 먼저 구해봐요. 곱의 미분이에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2x 더하기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요. G'1은 3 곱하기 F1 더하기 2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F1이 2라고 했으니까 요게 9가 되려면 F'1은 2분의 3 나온다. 이렇게 돼요. fx가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걸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찾아서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잠깐만, 미안해. 이게 조금 더 밝게 안 되나? 오씨, 깜짝이야. 잘못 눌렀어요. 자, 10분 봅시다. 더 밝게는 나중에 알아볼게요.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답니다. 요게 은근히 요거 잘 보시면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원점에서 시작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라고 해봐야 사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저게 원점에서 출발을 안 하면 정답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태까지 계속 원점에서 출발하다가 원점이 아닌 데서 출발하니까 헷갈려요. 혼동이 와요. 어디에서 위치 찾는 거와 움직인 거리 계산하는데 혼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치나 움직인 거리나 적당히 맞춰서 찾으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시작점이 어디고 움직인 거리가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P가 움직이는데 속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속도 함수. t초일 때 이렇게 속도를 갖는데요. 다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속도가 음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는 방향이 음의 방향이란 얘기야. 우리가 흔하게 수직선을 그으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으로 이동 중인 거예요. 빠르기는 몰라. 그건 값을 계산해야 알지. 반면에 속도가 양수라고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속도, 위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십상이에요. 되게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문제를 봅시다. t는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잘 봐. 아무리 빠르게 가다가 아무리 빠르게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면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모든 물리학이 다 똑같습니다. 공을 던졌어, 벽에다가. 공을 벽에다 던져서 맞고 튕겨져 나오는 그 순간을 보면 맞는 순간에 공은 멈춰요. 그죠? 찌그러질지언정 멈춥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t가 1일 때 vt는 0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v1이 0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t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0 나오죠? 네, 멈춘다는 소리예요. 멈추는데 아직은 몰라. 왜 모르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vt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됐어요? 얘도 1일 때 멈춥니다. 맞아요? 1일 때 멈추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vt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 y축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잘 봐.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쵸? 속도가 양수야. 여기는 0에서 시작할 때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0이 됐다는 건 잠깐 멈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이란 얘기는 속도가 양수다라는 얘기야. X축의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서 멈추고 계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아닌 거야? 안 바뀌었어요. 무조건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3t-8 t-1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t가 1일 때 하고 3분의 8일 때 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3분의 8인 거야. 자, 봤더니 양수에서 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어. 오른쪽으로 가다가 1일 때 멈추고 다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바뀐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 점 P의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가속도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선 나왔네요. 가속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맞습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야? 이게 가속도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 가속도 뭐야? 미분해야지. 계산하려면 미분해야죠. 6t-11이에요. 요게 가속도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1. 얘가 1이야. 요게 1이란 얘기는 t는 2란 얘기네.
t가 2일 때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야, t가 2일 때 위치를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문제가 생겨요. 원점을 출발하냐 아니냐. 자, 위치를 어떻게 구해요? 적분까지 다 배웠으니까 적분해서 구해요. 0에서 2에서의 위치를 구할 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분을 해야 돼? (2에서의) 위치를 구하려면 적분해가지고 t에 1 대입하고 결과부터 2 대입해가지고 맞는 조합이 되지 않나? 무슨 얘기지? 자, 2에서의 위치는 단순해요. 시간의 시작은 0부터 시작입니다. 맞아요? 그럼 2에서의 위치를 보고 싶으면 t는 2일 때 위치를 보고 싶으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t dt 플러스 뭐가 붙냐면 x0라는 게 붙어요. 기억나요? 배우긴 하지만 거의 안 써요. 왜? 대부분 다 원점에서 출발을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게 원점이 아니었잖아? 저 오답률 엄청 났을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적분만 하고 땡 하고 말았을 테니까. 얘는 뭐예요? t는 0일 때 위치예요. 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얘가 말하는 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0에서부터) 2초까지 그 2초 동안 변한 위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3 나왔어. 그럼 처음에 있던 데에서 왼쪽으로 3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처음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그냥 변화량만 구하면 나중에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면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동거리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를 해석하고 내가 풀어야 되는 방향을 잡을 때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잘못되는 수가 생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위치 변화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공교롭게도 처음 위치가 0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분해서 찾으면 됩니다. 0에서 2까지. 자, 그럼 쟤를 적분을 해보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vt dt. 쟤를 적분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 t 제곱 플러스 8t 0에서 2까지 2 넣어보세요. 8 빼기 22 더하기 16 이렇게 되나?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0에서 2초 동안 위치 변화량은 2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맞아요. 디귿. t는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6이다. 움직인 거리는 좀 다른 얘기지. 생각해봐. 원점에서 시작해서 100m까지 갔다가 100m를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왔어. 위치 변화는 얼마예요? 0이에요. 0에서 시작했는데 0에서 끝났잖아. 맞아요? 그지?
이동거리는 뭐야? 얘가 움직인 거리야. 과거 행적을 다 뒤져봐야 돼요. 100m 갔다가 100m를 왔어. 그럼 얼마나 움직인 거야? 200m 움직인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꺼번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에서 2까지를 봤더니 여기 어딘가 0이 있어요. 0에서 1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1에서 2까지는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0에서 1까지 적분하고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요. 그러면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둘이 더하면.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알면 1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 1초 동안 왼쪽으로 움직여서 2에 온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0에서 1초까지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그 다음 1초까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왔어요. 근데 여기 위치가 2래요. 그러면 1일 때 위치를 알면 거기다가 요 차이만큼만 더해주면 되겠다. 맞아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공부할 때 이런 걸 고민해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0에서 1까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vt dt 요걸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 0에서 1까지니까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1 플러스 8 2분의 16, 2분의 5, 2분의 7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0에서 1초까지는 의심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여기 2분의 7까지 갔는데 얘가 2초 때 어디로 왔어? 2로 왔어. 그럼 얼마나 움직인 거예요? 2분의 3만큼 더 움직인 거지? 맞아요. 2분의 7만큼 갔다가 2분의 3만큼 뒤로 왔어. 움직인 이동거리가 얼마야? 2분의 10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6이 아니라 얼마? 5가 된다. 그래서 틀렸어요. 됐습니까? 야, 정신 차려라. 정신들 차리시고. 됐죠? 다음 13번 봅시다. 자, 우리 1교시에는 주관식을 다 객관식을 다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보자.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8은 했어요. 자, 가를 보자. 0에서 12까지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생겼다. 좌변에 0 집어넣어 보면 좌변에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우변도 0이 되고 그냥 0이 돼서 사라져요. 그죠? 그럼 f0이 과연 0이냐?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읽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식이 이렇게 생겼어. 0에서 12까지는 요딴 식으로 생긴 애가 만족한대요. 그럼 식을 좀 바꿔볼까? 일단 x가 0이 아니고서야 fx는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분의 ax 이렇게 나와요.
됐죠? 0일 땐 얼마인지 몰라요. 함수값은 모릅니다만 일단 내 식이 fx가 이렇게 나와. 그럼 결국은 얘가 뭐라 그랬냐면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0의 극한값, 정확히 얘기하면 우극한이에요. 우극한 값과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돼.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런 걸 가져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fx에서 x의 값이 k에서 k 플러스 1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2분의 1이다. 야, 봐봐. 야, 0에서 1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연속이라고 했죠. 그럼 F12에서는 똑같이 또 연속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0일 때 하고 12일 때 기울기 하고 얼마일 때 기울기 하고 어디냐 뭐가 됐든 12 차이가 나면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 나와야 되지. 이해돼요? X좌표가 12만큼 변하면 Y좌표는 무조건 6만큼 변해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X좌표가 12만큼 변했다. Y좌표는 6만큼 변해야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2만큼 변하고 6만큼 변했다. 여기도 12만큼 변하고 6만큼 변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fx하고 fx에다 6을 더하면 f에 x 플러스 12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 얘기를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둘이. 그래서 저렇게 나온 말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면 저걸 보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냐의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가 판가름이 나요. 알겠죠? 이렇게 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볼만해요. 네. 얘들아, 정신들 차리시고. 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걸 좀 봅시다. F28을 물어봤어요. F28을 찾으려면 여기다 28 집어넣으면 될까? 안 돼. 왜? 그거 복잡해가지고. 아, 그건 아니에요. fx 몇 차식인지 알아볼라. 무슨 식인지 알아볼라. 몰라. 막 갖다 넣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 28을 넣어야 돼. 가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다가 넣으려고 봤더니 x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0에서 12까지래. 헤이, 나와 안 나와? 28 못 들어가요. 그럼 28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얘부터 역으로 찾아가야지. F28이면 F의 28이라는 애는 이 숫자에서 12만큼 빼면 6을 더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요 식을 그럼 조금은 다르게 써볼까? 얘 좀 지우고 요걸 조금 다르게 쓰면 fx는 f의 x-12 플러스 6이랑 같은 거예요. 단순해. 여기 x 대신에 x-12를 대입한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렇게 된다고 하니
그냥 x-11을 대입한 겁니다. 저거 성격 잘못 쓴 거죠. 그게 중요한 게. 그냥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에센스 그 이양된 게 없는데. 아니, 좌우변을 그냥 바꾼 것 뿐이라고. x 대신에 x-12를 대입하고 좌변, 우변을 바꿔서 쓰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해돼요? 이제 여기 x에다 뭘 대입하면 28을 찾아갈 수 있을까? f28을 찾으려면 x에다 28을 대입해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x에다 28을 대입해보세요. 여기 28. f16 더하기 6 이렇게 돼요. 근데 f16 넣으려고 봤더니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번엔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봐야 돼? 16을 대입해봐야지. 이해돼요? 16을 대입해봅니다. f4 더하기 6에다가 원래 6이 있었어요. 자, 이제 f4를 찾으면 돼. 그죠? f4를 찾으려고 봤더니 누구 때문에 못 찾아? a 때문에 못 찾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제 A 구하면. 네, 이제 a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를 볼 거예요. 왜 굳이 요딴 걸 보냐?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지. 극한값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극한값을 만들어 봤어. 극한값을 만들어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분의 ax 이렇게 나오는 거고, 분모 분자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에는 2x가 남고 ax에다가 루트 2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x 약분 하나 하고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뭐 나와요? 0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a. 아이고, 분모도 2. 분자는 2a. 그럼 뭐가 나와? a가 나와. 아, 아직 뭔가 부족하다. 아직 뭔가 부족해요. 나 조건을 씁니다.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봐요. x에다 0 대입하면 뭐랑 같아야 돼? 여기다가 6 더한 거랑 f12랑 같아야 돼요. 맞니? 그럼 f0 플러스 6은 f12가 되는데 f12를 구해보자. 여기 x 대신에 12를 넣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분모 4가 나와요. 분자 12a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3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a 플러스 6이란 얘기야. a는 얼마? 3 나오나? 네, 이렇게 돼요. a 찾았다. a를 찾았어. 이제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4를 대입해서 나머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f4는 428 루트 9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맞니? 계산하면 2분의 12. 그래서 얘가 6이니까 18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이해됐습니까? 네.
14번은 삼각함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풀 때는 네.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가지고 어. 구하고 다음 거 구해요. 뭐 무슨 상관이야? 뭐를 구하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뭐를 구하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됩니다. 네. 별개라고 생각이 되면 얘부터 구하고 이걸 구하나 이걸 구하고 얘를 구하나 상관없는데 연결이 돼 있으면 얘를 구해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풀렸다는 얘기는 굳이 이 순서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네. 네. 대망의 15번. 할래 말래? 해 말어? 사실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언젠간 보긴 봐야 돼요. 다녀오세요. 언젠간 보긴 봐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다만 이거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긴 하는데 네, 집착은 하지 말고 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봅시다. P가 1보다 커요. 그렇구나. fx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해볼 법합니다. 해봄직해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px라고 돼 있어요.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것을 알파 t, 가장 큰 걸 베타 t, 열린 구간 마이너스 p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gt라는 애가 있어요. 됐니? 마이너스 p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 gt라는 애가 요딴 식으로 생겼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최대값,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2분의 1이래요. 자, 문제 이해됩니까? 문제 이해돼요? 자,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국어나 영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전반적인 걸 읽고서 전체 주제가 어떻게 되며 얘가 하는 말이 무엇이며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이해돼요?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딱히 얻을 만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p 됐니? 야! 이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정신 차리고 봐. 네, x제곱 마이너스 p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t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y는 저기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빼야지 뭐. y는 절대값 fx. 그럼 그래프가 좀 달라져야지. 그래서 달리 그려요. 얘를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밑에를 지워버려요. 오케이. 얘가 이제 뭐야? y는 절대값 fx 이렇게 생긴 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얘하고 x 플러스 t라는 애를 보면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1인 직선입니다. 맞아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p라는 지점부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대요. 됐니?
t 값이 마이너스 p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정의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더 위로 올라가는 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만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만나는 교점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알파 t. 자, 요렇게 생긴 경우에는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저 뒤에 4개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여기, 제일 큰 애가 여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번에 다 적분해봐. 이렇게 생겼으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P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만든 겁니다. P, 0에서 만나는 것부터.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왜? 안 그랬으면 정의를 못 하니까. 이해돼요? 얘를 올리는 것만 가능해. 그럼 올리다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원점을 지나면 여기 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났고 여기서 만나니까 이쪽에 있는 지점이 뭐야? 베타 T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대략 이렇게 생긴 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야. 자, 여기 절대값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대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양수가 나와요. 반대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봐. 얘가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양수. F 절대값 붙은 저 곡선이 위에 있으면 양수야.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 곡선이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긴 양수란 얘기야. 이해돼? 반대로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 부분은 뭐야? 음수야.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수와 음수를 구분지어 놓고 여기 있는 직선을 움직입니다. 그럴 때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파란색이 최대로 나와야 되고 주황색은 그때 최소로 나오는 게 좋아요. 맞니? 그럼 하나 더 생각해봐.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 밑은 전부 다 주황색이겠지. 최대값 나올 수 있겠어요? 무조건 음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파란색을 최대치로 늘리려면 얘를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림에서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 여기 드라큘라 이빨같이 생긴 요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가 파란색이 최대치가 됩니다. 내 말 이해돼요? 결론. 알파 t가 여기일 때가 최대값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맞아? 요 점이 어디야? 원점이야. 원점. 그치? 꺾인 지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고 하나가 P잖아.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거 원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직선이 언제 원점을 지날 때
최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원점이 지날 때면 t가 얼마일 때야? 0일 때. 10까지 왔으면 한 80%온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일시정지. 잠을 몇 시간을 자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니? 하루에 5시간 반에서 6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정도만 자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맞아봅시다. 그래서 t가 0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됐죠? t가 0이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알파 t는 찾았어. 알파 t는 찾았고 뭘 찾아야 되냐면 베타 t를 찾아야 돼요. 베타 t. 단순합니다. 그냥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얘랑 만나는 두 점을 찾으면 하나는 0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베타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x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니? 그래서 베타 t라고 하면 그냥 p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크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는 직선 해놓고 여기가 베타 t, 여기가 알파 t.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p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해서 나눠야 되는데 구간이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져요. 친구야, 정신 차리고. 다시 f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지는데 양수는 0보다 작거나 여기가 얼마였어? p였어. 그치? p보다 큰 경우에는 양수고 0에서 p까지는 음수야. 이해됩니까? 계산을 해봐요. 파란 거. 인테그랄 0에서 p까지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x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여기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요? 더하기 인테그랄 p에서부터 p 플러스 1까지는 fx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게 얼마라고? 최대값을 찾은 거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마이너스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니까 플러스 p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dx 더하기 인테그랄 p에서 p 플러스 1까지 fx 마이너스 x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 x dx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p 마이너스 1 x 제곱 0에서 p까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1 x의 제곱 p에서 p 플러스 1까지. 식이 제법 길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계산만 좀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오면 해봄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또 있지만 그거는 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p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p 세제곱 플러스 2분의 p 세제곱 마이너스 p 제곱. 얘가 p 제곱이 되니까 곱해줘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죠? 더하기. 자, 여기 x 대신에 p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하면 3분의 1에 p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p 플러스 1의 세제곱 나와요. 여기도 공교롭게 p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래서 p 플러스 1의 제곱, p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p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는 p를 집어넣어서 뺄 거야. 3분의 1 p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p 세제곱 플러스 p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식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계산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21번보단 나아요. 22번이구나. 21번이 아니라.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p 세제곱. 식이 진짜 복잡하긴 하다. 네, 어쨌든 얘가 2분의 1인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양변에 6을 싹 곱할 겁니다. 6을 싹 곱해놓고 다음 식으로 계산을 하자. 분수 뺀 거.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p 세제곱 플러스 3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p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p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했으니까 2p 세제곱 플러스 3p 세제곱 플러스 3p 제곱.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적당히 나눠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세제곱. 3차식부터 먼저 보자. 여긴 p 세제곱. 여기도 p 세제곱. 그러면 플러스 2p 세제곱. 그 다음에 3p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없어지네요. 됐다. 됐어요? 자, 정리를 하면 p 세제곱 나오는데 2p 세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세제곱, 여긴 2p 세제곱. p 세제곱 나오지?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이 3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거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는 0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의 약수 중에 1 안 돼, 2도 안 돼. 그죠? 4를 넣어봐요. 1 4 1 4 1 4 0이네. p가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4. 어차피 뒤에는 허근이에요. 그래서 p의 값은 4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네. 잘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아, 이건 꼭 풀어야지 할 정도만 아니면 돼요. 정도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 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식이 조금 계산이 힘들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할 만한 문제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렵기는 어려워요. 방정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네. 어? 뭐라고? 수일 아니에요? 그러네요. 수원인데 왜 내가 여기다 넣었지?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네. 19번 보세요. 19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1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몇 명은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풀었어? 틀렸어? 맞았다. 맞췄다. 한 명이야? 한 명뿐이에요? 꽤 많은 인원이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명만 맞췄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너까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제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나오겠죠. 뭐든 풀면 나와요. 풀었을 땐 나오지. 못 푸니까 문제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맞았냐 틀렸냐 나오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1이래요. 양수인 근이 하나뿐이란 얘기지. 자, 이거 방정식 풀 수 있겠어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저게 2차식이었으면 그래도 돼요. 8A하고 5A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그래도 안 나오는구나.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첫 번째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뭘 해야 알아볼 수 있을까? 뭔 짓을 해야 될까? 그래프를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 잘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릴 건데? 대충 3차씩 응? 3차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미분을 해야지.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뭐예요? 그러니까 대충 막 그냥 3차씩 그려놓으면 다 알아서 나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Y축이 어딘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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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이게 문제인 거야. 그게 안 나오죠. 하게 되는데 그냥 막 정해? 그냥 막 정해 이렇게? 그럼 양의 실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대충 3가지 나오니까 너무 많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못 찾지. 내가 보기엔 못 풀었을 거야. 이렇게 풀었으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몇 가지를 씁니다. 몇 가지를 사용해서 쓰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을 찾고 그래프 개형을 찾아요. 그죠? 3차 함수 그릴 때는 x축과 교점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 어떻게 찾아? 극값부터 찾아요. 얘도 극값을 찾아봐야지. 그죠? 극값이 언제이고 얼마가 나올지 한번 찾아봅시다. 쟤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나와요. 얘가 0이 되게 만들려고 봤더니 3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x가 0일 때 하고 언제? 2a일 때 이렇게 나와. 됐니? a가 양수래요. 그럼 극값이 양수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언제 있어야 돼? 0일 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0이란 얘기고 여기가 2a란 얘기예요. y축은 찾았다. 자, 여기에서 양의 실근이 하나만 되려면 요렇게 돼도 됩니다. x축이. 요게 x축인 거야. 그죠? 요렇게 돼도 되고, 혹은, 뭐, 내려가서 여기까지, 0,0까지, 혹은, 요쯤? 요렇게 되거나. 이해돼요? 그래서, x에다가, 요 0,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거보다 위에 x축이 있는지 아래에 x축이 있는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40a제곱이 나오네. 심지어 a는 양수라 그랬고 음수라고 하더라도 0보다는 크지. 그럼 1번 돼요? 안 돼요? x에다 0 대입했을 때 극대값인데 그게 40a제곱이야. 0보단 커야 돼. 근데 이 극대점이 0보다 아래로 내려간 1번은 탈락. 누구야? 이렇게 생겼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a일 때 접하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x에다가 2a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맞아? x에다 2a 넣어봐요.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의 세제곱 플러스 40a의 제곱. 얘가 0 돼야 된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플러스 40a의 제곱은 0. 양변 4a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해서 a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3점인 거예요. 이런 시작도 못 하겠는데 왜 3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과정으로만 생각을 해도 미분해보면 금방 나와요.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오늘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얘도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그래서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하나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보고 잘 따라해 보십시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fx를 구체적으로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0인 3차 함수래.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줬어요. 최고차항의 계수도 줬고 뭐야 이거? 상수항이에요. 상수항도 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줬어요. 3차식의 미지수는 항이 총 4개가 나와요.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오는데 3차하고 상수항을 줬습니다. 그럼 가운데 2개만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냥 A, B라고 놓고 계산하면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식이 좀 복잡해진다 뿐이지 뭐 문제 생기진 않아요. 보세요.
자, 이런 fx가 있는데 양수 p, 실수 k에 대하여 하나는 fx, 한쪽은 k 곱하기 f, x-p.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 식을 잘 보면 fx, k 곱하기 fx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상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고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다만 쓰는 게 아니라 연속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속인 것과 미분 가능한 것 둘 다 사용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이거 어차피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 연속이에요. 다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 딱 한 군데 p일 때가 제일 불안한데 모든 점에서 다 그렇다고 하니까 저 p일 때 연속인 걸 사용할 거고 그 다음 p일 때 미분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써야 돼요. 자, 나를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gx는 0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다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쵸? 자, 그래서 x는 f0은 0이다. 너 봐요. 찾아봅시다. f0은 0이기 때문에 fx를 나타낼 때 x 곱하기 2차식 처음에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여기서 보세요. 연속이라며. 그죠? 얘가 연속이야. 가족권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p로 갈 때 우극한 gx하고 리미트 x가 p로 가는 좌극한 gx하고 같아야 돼요. 어차피 우극한 쪽에 함수값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굳이 확인 안 합니다. 됐죠? 됐죠? 자, 우극한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식이야. 맞아요? 밑에 있는 식 x에다가 p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k 곱하기 f 0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좌극한이면 p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f 뭐가 나와요? p가 나와. 공교롭게도 f0이 얼마래? 0이래. 맞아? 아, 얘가 0이야. fp도 0이래요. 그래서 얘가 갱신이 됩니다. x 곱하기 x-p 나머지는 아직 몰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알파가 어디쯤에 있을지도 찾아봐야 돼. 알파. 밑에를 봅시다. 여기에서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gx가 0 되는 건데 gx가 0이 된다는 건 결국은 fx가 0 되거나 얘가 0 되거나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0 되는 것과 얘가 0 되는 걸 쫙 늘어뜨려 놓고 p보다 작은 거, 그다음 p보다 큰 거 잘라서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p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fx가 0 되는 걸 한번 봅시다. fx가 0 되는 거. fx가 0이 되려면 여기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0하고 p하고 알파 이렇게 돼요. 됐죠? 이번에는 k 곱하기 f x-p가 0이 되는 걸 볼 건데 그럼 x-p가 0이 되려면 p
얘가 P가 되려면 EP, 얘가 알파가 되려면 P 플러스 알파, 요렇게 세 개가 근을 가져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G에서 이거. 자, 이제 여기서 GX가 0이 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세 숫자 중에 P보다 작은 애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일단 0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거지. 그 다음 밑에 거에서는 P보다 큰 거 P, EP까지는 가능해요. 자, 문제는 누구야? 알파하고 P 플러스 알파예요. 그럼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0에서 P 사이 P보다 클 때 셋으로 나눠봐야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보자. 알파가 0보다 작대. 여기는 P보다 작은 애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로 사용 가능한 애가 그냥 연두색으로 하자. GX는 0이 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애가 P보다 작은 거 0하고 알파.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에서는 P하고 EP하고 P가 음수야. 그럼 P 플러스 알파는 P보다 작아지지.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만 된 거야. 얘네 다 더하면 EP 나온대. 그래서 알파 뭐 나와요? 마이너스 P 나와요. 됐죠? P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P는 음수. 제대로 나왔지? 왠지 이거일 것 같지? 그래서 이걸로 했으면 성공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열심히 찾다 시간 다 보냈으면 아쉽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거고, 0보다 크고 알파가 P보다 작을 때 왜 그러냐면 얘가 포함되냐 안 되냐가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 GX를 0으로 만들려면 0하고 그다음 P가 아니라 알파하고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가 P보다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양수가 되면 얘는 P보다 커지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P, EP에다가 P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을 해서 다 더했을 때 EP가 나오려면 알파가 마이너스 P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P래. 돼? 안 돼? 안 돼요. P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알파가 P보다 클 때 알파가 P보다 커. GX가 0이 되려면 이땐 0만 사용이 됩니다. P보다 크니까. 밑에 건 다 쓰죠. 그러면 P, EP, P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2P인데 얘가 P보다 클리 만무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안 돼. 그럼 남는 건 뭐야? 얘 하나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하여 알파가 마이너스 P라고 나왔으니까 쟤만 가지고 봅니다. 그럼 이제 fx가 다시 한번 갱신이 돼요. 업데이트. 알파가 마이너스 P야. 그럼 fx는 x에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2P가 아니라 x 플러스 P. 플러스 P.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fx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값 중 가장 큰 값이 요거다.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요렇게 생긴 게 fx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p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p보다 작은 부분만 쓰겠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fx가 나와야 돼.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 k 곱하기 f x 마이너스 p가 나와야 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해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2p 이렇게 나와요. 0하고 p하고 2p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야? k야, k. k야. 잘 봐. k가 양수면 위아래로 늘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지. p만큼. 다시. 여기 있는 식에서 보세요. k가 양수면 그래프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게 돼요. 더 늘어나는 거야. 1보다 커지면. 근데 k가 음수면 뒤집힙니다. 그래프가. 왜? 양수였던 게 음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건지 파악을 좀 해보자. 그리고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이동한 거야.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면 여기 있던 점은 0으로 올 거고 0에 있던 점은 p로 올 거고 p에 있던 점은 2p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양수였다면 원래 그래프 요렇게 돼야 되는데 t점에서 만나긴 만나요. 무조건. 만나긴 만나는데 미분이 가능하겠냐고. 여기 요렇게 생기면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 뒤집혀야 돼. 내 말 이해돼요?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연결된 부드러운 곡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k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k가 음수가 나와야 얘를 뒤집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해되는 것만 잘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 원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요점의 좌표가 2p가 되는 거고 극값 중에 최대를 볼 수 있는 게 여기하고 또는 여기하고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고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시간 관계상 그냥 내가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가 나와요. 여기를 집어넣으려면. 근데 얘는 여기도 이제 여기는 플러스 루트 3분의 p예요. 됐어요? 근데 얘가 p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p 플러스 루트 3p.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p만큼 이동한 거니까. 됐니?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야? 사실 얘는 아니에요. 넣어서 직접 계산했을 때 그 값이 2분의 3루트 3이 되려면 안 나옵니다. 값이 안 나와요. p 값이. 그래서 누가 가능성이 있냐? 여봐, 야! 저기 누구니? 이름 뭐니? 네 친구 아니야? 정신 차려. 이거를 대입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귀찮아. 그래서 얘는 대입을 해서 직접 이걸 갖고 대입해서 찾기보다는 여기다가 K를 곱해서 찾는 경우가 이제 더
현명하지. 일단은 요렇게 돼서 아 이런 애가 있구나 정도까지 우선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연속인 건 아까 썼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연속인 것도 쓸 거고 모두 쓴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다는 것도 쓸 거라 그랬지.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잘 봐. 이거 미분해서 P 넣은 거랑 요거 미분해서 P 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얘 미분해서 P 넣은 값이랑 요거 미분해서 P 넣은 값이 같아야 돼.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G'X를 보면 F'X에다가 K 곱하기 F'X-P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미분하는 건 아직 우리가 미적분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요거 미분한 거에다 P 넣은 값과 요거 미분한 거에다 P 넣은 값이 같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fx랑 fx-p라는 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계산해서 p를 넣을 거예요. 됐니? 자리 관계상 앞에를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지? f'x를 보면 자 요거를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p제곱 x 이렇게 돼요. 요거 미분해보세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니? 얘를 미분할 건데 자 일단 kx 해놓고 전개를 하자. 그게 빠를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px 플러스 2p제곱 이렇게 되는데 k는 놔두고 x만 들여보내놓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 플러스 2p 제곱 x 이렇게 나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dx분의 d k 곱하기 fx-p 저거 미분했단 소리예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px 3x의 제곱 마이너스 6px 플러스 2p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k를 곱한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위에 거 아래 거에다가 다 p를 대입해요. 위에 거에다 p를 대입하면 p 대입하면 2p제곱 여기다가 p를 대입하면 k 곱하기 p 3p제곱 마이너스 6p제곱 플러스 2p제곱 그럼 마이너스 p제곱 나오나? 그래서 k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요거를 일단 생각하기 전에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요걸 집어넣으면 얼마야? 얼마가 나와? 뭐 그냥 Q가 나온다고 하자. 됐죠? 요거 잘 보세요. 얘 원점 대칭인 거 알겠어요? 홀수 차수만 있지? 홀수 차수만 있어. 원점 대칭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Q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뒤집어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뒤집힌 데다가 마이너스 2만큼 늘어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만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2Q가 나와야 돼요. 이해돼? 이해돼요? 어디 갔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식을 얘는 일단 평행 이동시킨 거고 그걸 마이너스 2배를 한 거야. 이 하얀색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 이동됐어. P만큼만. 평행 이동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위에 있는 애는 더 위로 가고 밑에 있는 애는 더 밑으로 가요.
뒤집힌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 중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여기서 P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서 P만큼 이동했대. 그럼 루트 3분의 P 플러스 P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더러워진다고 했죠.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여기다 갖다 두면 얘 X 때문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를 갖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됩니다. 미친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만 곱해주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여기다가 루트 3분의 P,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P 세제곱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P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 세제곱 그러면 얘는 플러스지 여기는 미안 그럼 얘는 3루트 3분의 2P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루트 3이 아니라 3분의 P 세제곱 아니에요? 왜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P를 넣었는데 됐어요? 여기다 얼마 곱하라고? 2배를 해줘야 된다고. 2 곱하기 3루트 3분의 2P 세제곱 한 개 2분의 3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니? 그럼 P 세제곱은 4분의 3루트 3 곱하면 8분의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P가 뭐가 나와? 2분의 3 나와요.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x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x에다가 4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9 해서 55가 나와요. 어렵죠? 어려워요. 15번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왜 얘는 어렵냐면 이 식 변환하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헷갈리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그래 뭐 굳이 나는 21번 안 풀 건데 뭐 자든 말든 뭐. 자 어찌됐든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때만 이런 거를 좀 볼 거고 실제 수업 때는 이런 것까지 보지는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 목요일도 네,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전날 모의고사 본 거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풀어준 거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정지.